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낙연 의원이 꼭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방송을 끝맺혔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황 박사님은 확실히 이낙연 지지자시군요 라고 했는데, 그럼요, 저는 낙연이 꼭 성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낙연은 떨어지는 연이고 성연은 하늘 날아오르는 연이에요. 꼭 성연으로 개명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낙연 의원으로 계셔야 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60이후는 국회의원 못하게 하고 2선 이상 국회의원 금지시켜.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정진석 미통당 의원이죠.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막말을 했다고 지금 난리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8월 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장문의 글을 남긴 것이 언론사마다 보도되었고요. 그 다음날 또 언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 있죠. 우리 진중근 씨까지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중근 씨가 페이스북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애하는 그 대열에 정진석 의원, 야당 의원이죠, 이분이 동참하셨어요. 박사님, 이쯤 되면 이런 글을 쓴 정진석 의원과 진중근 씨, 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심리까지도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두 사람의 말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황심소 들으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 심리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그러면 정진석 의원과 진중근 씨만 심리 분석해달라는 사연이죠. 우리 대통령은 분석할 마음이 없지 않나? 이런 천기를 누설하다니. 아무런 마음 없이 마치 꼭두각시처럼 열심히 나서는 분에 대해서 굳이 이런 요청을 하시는 두 사람에 대해 먼저 알렸어요. 이거는 지금 정진석 의원과 진중근 씨가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분석해달라는, 그 사람 심리를 분석해달라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는 이 말은 저 그 말 안 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 꼭두각시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꼭 알아주세요. 제가 잘릴 데가 없더라도 그래도 황심소 또는 황상민 심리상담소 여기 또 세무조사 들어오면 저 살기 더 힘들어요. 후원도 별로 없는데 세무조사하면 그거 증명하려면 얼마나 쪽팔려요. 그건 그렇고요. 정진석 페이스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사실 옛날에 정보통신부 장관과 같은 자리라는 거를 뻔히 아는 사람이 지금 이런 글을 올린 거는 그냥 괜히 지가 한 소리 하고 싶다는 거죠. 방송통신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변호사 출신의 그가 그 자리에 올렸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당파적, 편파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자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장관급 사람이 당정청 위원 자리에 가는데 뭐가 이상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방송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권언유착으로 걸어서 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씨 벌금형 시켰잖아요. 벌금인가? 감옥에 보냈나? 잘 모르겠네요. 대법원장이 우리 법원의 징역 문제 판결이 한일 관계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을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살아있어가지고 대법원장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질질 끌고 있잖아요. 이 권력은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 권력만 그랬어요. 정경순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 하실 때도 다 하셨잖아요.
아이, 모든 권력은 신문과 방송, 언론을 장악하는 게 일차적인 작업인데, 그건 권력의 속성인데, 그걸 가지고 SNS 공간의 여론 조작과 공작은 일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이, 본인은 국정까지 동원해가지고 공작을 하신 분이 무슨, 그건 모든 권력을 진 인간들이 다 이 나라에서 하는데, 그 주범으로 사법 처리 대상인 도지사는 지금 여당 당권 후보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범이, 이거 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적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언급을 하면 명예훼손이랄까봐 그 주범으로 이러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 아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그 김 누구 씨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예, 김경수 씨 지금 당권 후보들의 집중 구애는 김경수 씨가 받는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헷갈리네요. 네,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든 사법기구를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아니, 본인들은 입안의 혀가 아니라 멍멍이 애완견 취급을 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당신들이 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이 정권을 잡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네요. 자, 그랬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네,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타도하려고 했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유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유는 민주화 세력이든 독재 세력이든 모든 세력이 다 하는 짓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감찰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권력을 향유하는 거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감찰관 임명해가지고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은 그냥 중소기업청에서 하지 청와대에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런 작은 감시장치마저 버겨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왜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하느냐며 딴청을 피우고 있습니다. 딴청을 피우고 있는 건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못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뒤 문재인 변호사가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그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변호사가 볼 때는 다시 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똑바로 봐야 되죠. 다시 볼 수 없죠.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문재인 변호사가 제게 직접 요청한 봉화마을 조성 지원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문재인 변호사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노무현 잡아넣기에는 본인이 부탁이 없을 때도 적극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그냥 해주시지 않고 왜 본인은 거기에 아무 관련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네, 이런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때 저희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불러대고 할 때 본인이 두 번 다시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네,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죠. 아니, 변호사 때 하고 대통령 때 하고 같은 사람이면 그게 그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지. 이분이 지금 그걸 똑같은 사람으로 보려는 당신은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극한적인 대립, 정파적인 국정운영, 나는 신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선동, 그건 본인들도 다 했던데 권력을 잡으면 다 누구나 해요. 이런 정권의 이런 오만불수한 국정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정진석 의원이 준 게 아니고 국민이 줬어요. 국민한테 국민 마음을 물어보세요. 제발 그만 중단하십시오. 뭘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여당이 무슨 개변을 둘러대도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거를 그렇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그다음 채찍을 들여 치려고 하는 것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못 느꼈어요. 진중권 씨는 문재인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원 씨는 이 검찰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과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장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르지 않냐, 위선적이야, 뭐 이제 이 주장을 하는데 대체 뭔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안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고, 윤 총장은 검찰권은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것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 쇼에 이 두 분이 아주 국민들한테 리얼리티 쇼를 잘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문 대통령의 진심은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네가 권력형 비리라고 보여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전혀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가 아니라 아주 유연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달라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윤 총장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리얼리티 쇼로 검찰권은 대통령이 임명해주니까 나오고 검찰은 권력의 앞잡이로서 잘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님께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애완견 흉내가 되니까 저는 고독한 늑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독재 정권이든 민주주의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나온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를 임명해 주신 분의 입장에서 깊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답을 한 게 이 코스프레의 에센스잖아요. 그런데 이 리얼리티 코스프레를 이렇게 잘했는데 진중권 씨가 대체 왜 이거를 가지고 한마디를 하냐 이거예요. 진정하려면 코스프레 한 그 심리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읽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진중권 씨는 지금 리얼리티 쇼에서의 코스프레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 이 두 가지 이거를 구분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리얼리티 쇼에 주인공으로 있는데 자기가 참여하는 쇼를 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중권 씨의 심리 분석 또 해줄 수밖에 없네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